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입니다. 북한 방문기 3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남한에는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는 탈북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불물살, 이게 이제 문제다. 그러니까 불이 없다라는 건 아니죠. 전기가 없고 물이 이제 상수도가 원활치 못해서 물을 길어와서 써야 되고, 그다음에 식량이 부족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관해서도 좀 얘기해 보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본 북한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민군이라 부르죠. 인민군 체격이 정말 작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관람한 그 북한 아동들의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시간에 제가 만수대 창작소를 갔다가 성화, 그러니까 종교화를 파는 걸 보고 내가 실망했다, 그 말씀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최후의 만찬. 요 좀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은 이거를 제작해서 파는 겁니다. 제가 원칙주의자는 아닌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사회주의 붉은 길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 종파주의 그림을 그려서 팔아야 되나 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평양 근교에 단군릉이 있습니다. 원래 단군릉이 있었는데 그거를 1993년도에 개축이라 그럴까 크게 지어가지고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그 단군릉입니다. 굉장히 계단을 통해서 한참 올라가야 되고, 그 꼭대기 릉 자체는 마치 무슨 피라미드처럼 이제 해놨습니다. 요 밑에 사진은 제가 찍은 거고요. 그 앞에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그 자리에 이런 단군릉이 오래 전서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요 위에 왼쪽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거는 이 단군릉이라고 쓴 묘비라 그러죠. 묘석이라고 할까. 옛날 사진입니다. 그 뒤편에 보면 한글로 설명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따져보면 그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글로 돼 있다 그러면 적어도 훈민적 정음이 창제된 이후일 거고, 모르긴 해도 일제시대 길어야 100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짜 단군릉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고, 진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군은 신화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기, 그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계속 가르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단군릉까지 우리가 찾아낸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전에 그 환웅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곰과 호랑이가 진짜 동굴 속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었느냐, 그 동굴까지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황당한 얘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일행의 방북 목적이 정성수액 약품 공장 준공식 참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성은 이게 그 지명 이름 같고요. 수액은 링거죠, 링게루. 그래서 이게 그 준공식 그 세리모니 이제 사진입니다. 요 왼쪽 사진에 왼쪽 편에 있는 이 흰 옷을 입으신 분이 우리로 치면 정성수액 약품공장 공장장 내지 사장, 관리인에 해당되는 분이고요.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이 남한 측 대표였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세 번째에 있는 그 약간 뒤쪽으로 돼 있는 그 아담하게 생기신 중년 부인은 원로 영화배우 고은하 선생님이에요. 고은하 선생님이 이런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남한 측 대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축사 같은 걸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이분이 한참 축사를 하는데요. 누가 스피커 전원을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행사가 망쳐진 거죠. 안 들리는 거죠. 이게 이 만경대에서 일어난 일이랑 비슷한 거예요. 저는 그 스피커 전원 뺄 때 그 근처에 있었는데 북한 무슨 뭐 간부 정도 되겠죠. 빼면서 뭐라고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저렇게 오래 하는 거야 하면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원 참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막 무마를 하면서 다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꼬장을 부려서 자기네들이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게 그 이후에 준공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한 2, 3년 있다 보니까 가동률이 10% 내지 25%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공장 잘 지어줬는데 결국은 공장을 지어줘도 거기에 맞는 기본 시설하고 원료가 확보돼야 되는데 기반 시설이라는 건 뭡니까? 전기가 들어와야 되죠. 수도가 제대로 들어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 원료가 제대로 확보돼야 되는데 이게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떨어지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북 지원의 문제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식량은 북한 당국이 빼돌리고 주민들한테는 잘 안 준다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10만 톤을 보냈다 그러면 북한에 10만 톤이 군량미로 쌓여 있건 주민들한테 가든 있는 거예요. 언젠간 그 사람들이 먹죠. 근데 이런 시설을 지어주면은 원료나 기반 시설이 안 돼 있으면 활용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한다던가 앞으로 이제 북한이 개방돼서 우리가 경제 교류나 협력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가 저는 계획을 다 세우고 있다고 보지만은 이런 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지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 원료가 없고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우리가 교통 인프라까지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전기까지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할 때가 묘향산입니다. 이 묘향산은 그 유명한 국제 친선 박람관이 있고 김일성, 김정일 특각이 있습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했을 적에 바로 여기에 있는 묘향산 특각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외부인들한테 그걸 보여주지는 않죠. 이 묘향산은 명산이죠, 명산. 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평양과 묘향산 사이에 고속도로가 있어요. 북한에는 고속도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평양 원산 고속도로, 그 다음에 평양 묘향산 고속도로, 그리고 구간이 좀 짧죠. 우리로 치면은 서울 인천 경인 고속도로에 해당되는 평양 남포 고속도로,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성지순례에 가깝습니다. 예. 이 국제 친선 박람관은 5만 평이라 그러나요? 예, 지상 1층, 지하 5층으로 5만 평, 전부 다 석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0여 개 전시실이 있는데 해방 이후 그때까지 세계 188개국의 원수, 민간인 단체에서 보내준 김일성한테 보낸 또 김정일한테 보낸 선물 11만 6천여 점이 그 전시돼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전달한 거하고 그것도 같이 방북해서 선물을 전달한 그 기업인들의 선물까지도 다 전시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면 이제 깜짝 놀랄 만한 게 1층에 가면은 어느 커다란 방인데요. 한 50평 정도 되는 방인데 어떻게 꾸며놔 있냐면 잔디밭에 그 나무가 두 그루 있고 그 사이에 김일성의 실물 크기 밀랍상이 있습니다. 미소 짓는 밀랍상이 있고 바람도 불고 새소리도 나는데요. 뭣도 모르고 그 방에 안내돼 가지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 진짜 김일성이 살아서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와.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서요. 거기 계속 있다가 뭐 거기 안내원이 우리 위대하신 수령님께 인사를 드려라 그러면 분위기 자체가 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진짜 김일성이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고요. 그래서 이게 지하 5층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고속도로까지 사람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무슨 고속도로까지 만들었느냐. 그래서 이게 뭐 지하 궁전이다, 전쟁 지휘소다. 그런데 뭐로 쓰던 전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 묘양산에는 보현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천년 고찰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라고도 하는데, 위쪽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스님들은 북한 스님들이에요. 이게 가짜다 진짜다. 근데 하여튼 의미가 없고, 여기서 또 우리 방문단 중에 불자 일행분들은 이분들하고 같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를 지냈습니다. 요 밑에 있는 사진은요, 이게 바로 묘향산 평양 고속도로예요. 이 2차선입니다. 2차선인데 한 2시간 넘게 달리거든요. 그러면 저쪽 쏘는 차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대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좀 쉬자 그러니까 당연히 휴게소가 없죠. 요즘은 휴게소가 북한에도 생겼다는 말이 있는데, 휴게소가 없는데 이 휴게소 대신에 이렇게 이제 길거리에서 한길가에서 이렇게 쉬는 거예요. 이게 차가 다니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빨리 달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묘양산하고 평양을 연결하니까 산업용으로도 쓰일 수 없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게, 요 위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 요 경비병 둘이 있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면 인민군이죠. 인민군. 제가 인민군 무장을 했습니다. AK-47로 무장을 했는데, 이 인민군을 가까이서 보기는 처음이죠. 처음인데 깜짝 놀란 게, 키가, 저도 큰 키가 아닌데 제 어깨에도 안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북한 그 징집 대상자들의 키가, 신장이 작아서 150까지 징집을 했다 그러는데, 진짜 15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또 한 병사를 이렇게 지나가는 한 병사를 절도 있게 지나가죠. 병사를 봤는데 이 AK-47이 잘못하면 땅에 끌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키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친선 박람관에 경비병을 할 정도면 특별히 뽑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키가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게, 최근 몇 년 전에 DMZ를 넘어서 귀순이라 그럴까, 탈북을 한 인민군 병사가 있습니다. 사병 2명이 있는데, 그 사람 그분들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키들이 나만해요. 키들이 저 정도 되는데, 맨 처음에 탈북을 해서 조사받을 적에 몸무게를 쟀더니 한 사람은 42kg고 한 사람은 43kg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젊은 남성 중에 42kg, 43kg 일부러 찾아봐도 힘들죠. 여성들 중에도 힘들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구나. 또 재밌는 거는요, 그런 사람들 중에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잘 먹으니까 당연히 몸무게는 찌겠죠. 신장도 큰 사람, 키가 큰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cm가 컸답니다. 20살이 넘어서 넘어왔는데 한 1년 있으니까 키가 10cm가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판도 잘 먹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어도 열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 심각한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가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이건 최악의 경우
남북 사이에서 육박전이 벌어지면 상대가 안 되겠구만. 너무 아니 키가 150에 42kg 정도 되면은 그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참 그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평양 학생 소년 궁전인데 쉽게 말하면은 그냥 평양자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소년 회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주요 도시마다 다 있는데 궁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데는 평양을 비롯해서 전국에 5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도시는 그냥 소년회관이라고 부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위쪽 왼쪽 사진에 보듯이 잘 지었어요. 시설도 좋습니다. 이건 뭐냐? 주로 그 사람 북한에서 말하는 소조들, 음악, 뭐 무용, 뭐 악기, 그러니까 기악, 뭐 이런 거 가서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그걸 구경하고 시설은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 뭐 유치원이나 뭐 비슷한 게 어린이집 비슷한 거 있어서 아주 봤는데 우리가 나올 때 보니까 밖에 이렇게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는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어린 소녀들이 일어나 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얘네들도 일로 와서 연습을 하러 왔는데 아마 남한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 구경을 하니까 밖에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건 활용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구경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어린애들 한 5살, 6살 초등학교 기껏해야 커야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애들의 모르죠. 워낙 이제 체구들이 작으니까 더 고학년인지 모르지만 공연을 봤습니다. 노래도 합창도 하고 연주도 하고 또 뭐 서커스 같은 것도 보여주고 하는데 잘 봤어요. 잘 봤는데 저희만 보지 않고 북한 주민들도 있어서 관람객을 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해서 저는 그걸 보고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렇게 연습하려면은 저런 공연을 보여주려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될까. 근데 그 공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묘사하긴 힘든데 진짜 한 10명이 나와서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0.1초도 늦어도 0.1초만 동작이 늦어져도 그 공연이 망가지는 아주 진짜 일사불란한 공연을 기계처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저는 섬뜩한데 우리 같이 갔던 일행 중에서는 일어나서 박수치고 앙콜 하는데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여러분 그건 아동학대입니다. 그 정도 하려면요 아동학대예요. 그 좀 다른 얘기지만요 남한 분들 북한 가면은 오버하시는 분 꼭 있어요. 그런 거 보고 뭐 박수치고 뭐 앙콜하고 옥류관 가서 냉면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냉면 노래 부르면서 뭐 우리 동포가 어쩌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감정은 좀 자제해 주시고 저런 공연을 보고 여러분들 박수를 치는 건 전 진짜 아동학대라 그래요. 그 비슷한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아리랑 축전 아리랑 체조입니다. 요 위에 사진에 보듯이 10만 명이 한꺼번에 합니다. 여러분들도 얘기 들으셨지만 이 밑에 거는 그 부분이 따로 모여서 평소에 연습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 공연이고요. 이거를 외국 관광객한테 티켓을 100불인가 200불 받고 보여준다 그래요.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그런데 일단 여기 들어가면요 몇 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요. 남자들은 변기통을 가지고 가고 여학생들은 참거나 아니면은 옷을 2벌 가져가서 그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해결하고 공연이 끝나면 옷을 갈아입고 간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남한 당국자들도 가서 보고 박수치고 그랬거든요. 저는 솔직히 좀 격하게 얘기하면요. 그건 의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미니멈 3개월을 연습한답니다. 하루 종일. 예. 화장실도 못 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애들들이 픽픽 쓰러지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광염 걸리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박수를 친다? 그건 굉장히 전 너무 화가 났어요. 이런 공연인 줄 알았으면 저는 안 봤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당국자나 남한 방문단 또는 관광객이 가도 이건 절대로 보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일정에 이건 빼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클린턴 대통령 때 올브라이트 국무장관도 가서 이걸 보고 갔다 와서 한마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건 인권 유린이라고 제가 과감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영상을 시작하면서 불물 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불은 이제 전기를 얘기하는 거죠. 쌀은 물은 상수도, 상하수도를 얘기하는 거고 쌀은 식량을 얘기하는 건데 참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2시간, 길어야 4시간 그 전기가 들어오니까 21세기 산업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참 상상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은 상하수도, 물도 그 제한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떠와요.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 뭐 해산이나 이런데 한경북도 이런 추운 지방의 주민들은 겨울에 물 떠오려면은 난리도 아니죠. 심지어 물이 충분히 붙어서 평양 20층 아파트도 그걸 길어서 올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힘드니까 물 길어다 주는 배달 업이 발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 쌀, 이게 순서대로입니다. 근데 쌀은 우리가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거죠.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불이에요. 불은 발전소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발전소를 지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지어주기 전에 아마 남북 교류가 되면 우리가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북한과의 어떤 그 교류를 원하는 정권들이 왜 원자력 발전을 없애려고 그러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발전 용량이 떨어지면은 나중에 북한에 우리가 전기 공급을 해야 될 때 뭘로 공급하냐 이거죠.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고 뭐 김로벨 뭐 평양 며칠 다녀오고 그렇게 말이 많냐 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느낀 바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북한에서 억류 당할 뻔 했습니다. 그 얘기도 뭐 길진 않지만 잠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한 정권 또는 북한, 이게 이제 모호한데 이게 흔히 언제 망할까, 어떻게 망할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에 관해서도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셨으면 다른 지인들하고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